경자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재산 분할도 당연히 청구할 거고요. 저 정당히 요구하고 제대로 보상받길 원합니다. 정당이?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이거니? 이혼 소송은 결국엔 돈 싸움, 재산 분할로 귀결됩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놓고 다투는 일이어서 이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을 통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은 이 최근에 네. 있었던 세기의 이혼 재판, 네. 그 결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두 분이 결혼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돼요. 결혼 기간, 그다음에 노관장의 기여, 네. 내조의 기여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 재산 분할 금액이 네.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주변 변호사님들 반응도 네.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이 노소영 관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항소한다고 들었어요. 좀 네. 어떤 게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이미 항소를 했고요. 1심 재판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위자료, 두 예. 번째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이제 3억 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1억 원만 인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정신적 손해라는 거는 그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금전적 가치로.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불륜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2천에서 3천 사이가 인정이 되는데 네. 1억 원이면은 많이 이례적으로 많이 인정된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의 쟁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 분할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SK 주식이었어요. 예. 이것을 재산 분할 범위로 볼 것이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고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청구한 금액이 1조 3천억 가까이 청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인정된 금액은 5% 정도에 미치는 665억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50%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5대5 네.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5대5 이 요구했죠. 5대5라는 비율은 뭐 결혼 연차 상관없이 누구나 다 5대5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결혼 연차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사 노동, 나의 기여도 그런 건 산정할 때 특히 전업주부 입장에서 그런 건 산정할 때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요. 네. 두 분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예. 5대5를 당연히 주장을 했지만 재산 분할을 적게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재벌가 얘기를 왜 굳이 여기서까지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네. 금액을 변동시키면 사실 그렇죠. 이혼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최태원 회장은 본인이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네. 외도한 사실을 밝힌 사람도 네. 이혼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의 파탄,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가 유책 배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인 거죠. 네. 왜냐하면 불륜과 혼외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나도 이혼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반소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반소를 통해서 이혼 의사를 표시해서 이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럼 어떤 경우에도 이혼 네.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방금 같이 본인이 원할 때 사실 유책 배우자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이혼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네. 그냥 보복, 그런 오기, 그런 누구 좋으라고 감정으로 이혼하냐, 그쵸? 이런, 내가 네, 내가 복수심? 이혼하면 같이 결혼하고 혼외자랑 같이 네. 살 건데 그럼 내가 이혼 못 해준다. 그런 마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이제 항소심에서 네. 과연 그 청구한 그 재산 분할 액수의 어느 정도까지가 또 인정을 받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일 텐데 네. 보통 이 재산 분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재산 분할 액수는요, 이제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재산이다, 네. 특유 재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1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유 재산이 뭡니까? 특유 재산은 예를 들어서 내 명의로 된 재산. 예. 그러니까 부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지만 내 명의야. 그러면 네. 그거는 내 재산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죠. 예. 근데 이혼 소송을 할 때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그거는 저 사람 명의지만 우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라고 예. 주장하고 나의 기여가 이렇게 있다라고 입증해서 네. 받아올 수 있는 재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가장 극렬한 분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산 범위를 그러니까 분할 가능한 재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네. 근데 일단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든지 내 네. 명의로 된 거는 네.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네, 분할 그러니까 뭐 대상이 상속 아니다. 재산이다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는 빼려고 노력을 하고 예. 저쪽에서는 그것도 내가 그 재산이 가치가 증식되는데 기여했다 그걸 주장하면서 네.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다 예. 주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노관장과 최 회장 케이스처럼 네. 예,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여분이 되는 거예요. 보통 5대 5다, 6대 네. 4다 하는 비율 예.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산을 은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1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여도라는 거, 기여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여분 산정은 이제 가장 쉬운 게 자금적 기여예요. 내가 이 재산을 만드는데 돈을 이만큼 내가 썼어. 예. 그러면 기여분 거의 그냥 인정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업주부인 분들이 좀 불리한 게 내조나 그런 가사노동 그런 것은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네. 기여도를 산정하게 그러니까 되죠.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라 네. 노관장의 그럼 기여도는 인정을 안 한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측면에서. 그렇게 본 거죠. 1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그 부친, 최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기원해서 네. 구입한 거다. 어. 그러니까 내조의 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예,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게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으로 인한 결과이지 네. 내조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1심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노관장 측 주장은 좀 다르거든요. 상속 증여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에 2억 8천을 주고 매수해서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네. 노관장의 내조가 있었다라는 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생활 중에 취득을 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네. 본 것이 1심 판결로 보여요. 일단 그렇게 각자 가져갈 몫이 정해지면 정말 이제 재산 분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재산의 형태가 뭐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텐데 네. 부동산 같은 거 뭐 아파트 뭐 쪼개서 나눌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네. 청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다 돼가지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에 한쪽이 부동산을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명의를 한쪽으로 몬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한쪽으로 해주고 예.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받아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겠죠. 네. 팔아서 둘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팔면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네. 예, 취득세는 발생을 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절세의 효과도 있을 수 네.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 꼭 이혼뿐만 아니라 또 네. 결혼하는 과정에서 또 결혼한 후에도 얼마든지 재산 분할을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좀 있습니까? 네. 이게 재산 분할은 청산을 하는 건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불명확한 결혼 생활 동안 재산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 약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이 애증의 계산법, 재산 분할 방정식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